로스터리 행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커피들을 다루는 로스터리고, 그리고 카페인데 과천에 있고요. 과천인데 서울이랑 굉장히 가까운 과천이어서 은근히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오시기 편한 그런 곳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여기 이런 곳이 있지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에 와본 만큼 행로스터스의 박시원 대표님도 만나보고, 그리고 어떤 커피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행을 소개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행입니다. 진짜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멋지게 가구들이 다 되어 있는데요. 되게 길쭉한 이런 시어 테이블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바로 로스팅을 하는 공간이 이렇게 멋지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스트롱홀드 S2 있고, 그리고 스트롱홀드 S8 X 있고, 이렇게 두 대로 로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고가의 커피들은 S2로 진행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로스팅은 대부분 S8로 진행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근데 진짜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앉을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렇게 바에 앉아서도 커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저쪽에 다른 테이블도 있고, 쭉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해가 굉장히 잘 드는 곳이어서 좀 편안하게 조용하게 커피 마시기 참 좋은 그런 멋진 공간으로 보입니다. 역시 작년에 또 베스트 파나마 커핑도 여기서 했었죠. 마마스터 석슨도 커핑 여기서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커피들. 여기는 리테일 커피네요. 리테일 패키징 참 예뻐요. 투명하게 반투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전에도 이런 모양이었나?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리테일 패키징은 너무 예쁘네요. 사실 너무 예쁘네요. 너무 잘 해놨어요. 오늘 어떤 커피가 있나 한번 봅시다. 지금 아직 파나마는 로스팅 안 하신 것 같은데, 뉴크롭은. 안녕하세요. 지금 있는 하이엔드는 코스타리카 SL28 내추럴, 그리고 온두라스 푸엔테게샤 무상수 이렇게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데일리 커피. 그래서 너무 고가의 커피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이렇게 데일리 커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과테말라 카스카다 엔칸타다 게이샤 워스, 이게 데일리로 있네요. 이것도 이 커피들도 워낙에 좋은 애들이어서 복합성 좀 좋은 커피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행 로스터스 대표 박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위에 있어서 굉장히 작게 보이시는데, 고가 커피들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바샤베켈레? 이거 뉴크롭 에티인가요? 뉴크롭인데 네. 지금 방금 솔드아웃. 이게 맛있는 거는 이렇게 빨리빨리 와서 안 먹으면 이렇게 솔드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엘포엔테 온두라스 괜찮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매장 위치가 네. 과천에 있어요. 네. 매장 위치가 과천에 있는데, 과천에서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해야겠다라고 마음이 결심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원래 살던 집이에요. 진짜요? 네. 그 주택이었고 네. 그거 빌라로 지으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라 아, 저한테는 좀 그렇구나. 의미가 깊은 공간이에요. 여기가? 네, 이 자리가 여기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여기에서 거의 계속? 한 3살 때부터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조금 약간 안정감이 들기도 하고. 여기 있으면. 네. 편안해요. 이 커피는 로스팅은 S2로 한 건가요? 아니면 S8로 하신 건가요? S2요.
에스팔은 대부분 그럼 블렌딩만 에스팔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블렌딩이나 아니면 싱글 납품 요번에 파나마는 많이 사셨어요? 5개, 6개. 어디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엘리다랑 또뚜마스 그리고 에스메랄다, 아, 밀쿵브레라. 밀쿵브레도. 그래서 다 1, 2kg씩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분들이 생두로 사가셔서 아, 생두를 샀는데. 소분 판매를 했고 이제 저희는 1, 2kg씩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추천하시면서 레시피 한번 소개해 주시죠. 18g 18g 에서 19g. 에서 19g. 언제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언제 18g 쓰고 언제 19g 써요? 보통 따뜻한 거 18g, 아이스 19g. 해서 오리가미로 EK43 기준 12.8. 뜸들이기를 한 40g 정도 해요. 30초. 1차는 중앙에서 바깥으로 네. 조금 얇게 천천히 하는 편이고 안쪽으로 들어올 때 조금 더 빠르게 해서 160g까지 총 몇 번 물 부으시죠? 뜸 제외하고 3번. 뜸 제외하세요. 그럼 총 4번. 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260까지 추출을 해요. 260을 17로 나누면 비율이 좀 얼마나 될까요? 애매하게 남아요. 아, 14.4. 네, 약간 애매해서. 14.4. 아, 그럼 레이쇼는 은근히 타이트한 레이쇼네요. 네. 18g 아니면 19g. 19g은 아이스. 추출 시간은 어느 정도를 타겟팅을 하시나요? 2분. 2분. 오케이. 2분 10초까지는 오케이. 근데 2분 10초 넘어가면 안 되고. 안 돼. 그렇게 추구하시는 거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더 길게 가버리면 네. 좀 약간 떫은 그것까지 같이 나와서 최대한 안 넘기려고 해요. 더운 날씨에 얼마는 아이스. 아니, 얼음이 딱 봐도 이거는 제빙기도 비싼 걸 쓰시는 것 같네요. 네. 아, 제가 어떤 커피 시켰는지 까먹었네요. 뭐 시켰죠? 온두라스 엘푸엔테 무산소 게이샤 시켰는데, 아, 너무 예쁜 잔도 너무 예뻐요. 아주 맛있어요. 과일향 뿜뿜. 예, 여름에 걸맞는 시원한 아이스 게이샤 한 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분쇄도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13.2? 좀 키운 거지? 응. 한번 해보자. 13.2로? 나 신형 타이베이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도 물 빠지면 훨씬 빠르잖아. 훨씬 빠르네. 아, 그러네. 얘는 내려가잖아. 그러네. 이게 옛날 타이베이. 어우, 옛날 타이베이는 냄새가 너무 심했는데 얘는 냄새 하나도 안 나. 신기하네. 맡아봐. 이게 옛날 타이베이거든. 오, 아, 심하네. 그지. 진짜 이렇게 차이가 커. 이건 아무것도 안 냄새가 나잖아. 그니까 이건 아무 냄새 안 나잖아. 이 레시피 진짜 간단해. 이거 15g 그리고 45g을 5번 붓는 거거든. 그리고 30초마다 45g. 그래서 분쇄도는 좀 굵게 가고 1대 15야. 그래서 15g, 225g 30초마다 붓고. 그래서 첫 3번은 물이 30초마다 다 빠지면은 분쇄도가 엔간해서 맞는 거거든. 근데 지금 봐봐, 2번째 때 물 다 빠졌지. 근데 옛날 타이웨이로 이 정도 분쇄도를 해봐, 물 다 안 빠지잖아. 안 빠져. 절대 안 빠지잖아. 안 빠져. 근데 지금 세 번째 때부터는 조금은 느려질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다 빠질 거야. 그래서 첫 번째 3번은 이렇게 서클 푸어로 45g 3번, 그리고 마지막 2번은 센터 푸어로 45g 2번. 센터 푸어 하면은 물이 더 빨리 빠져 내려가니까. 그래서 30초 때 됐을 때 지금 배드 봐봐, 거의 다 빠졌지? 거의 다 빠졌지? 여기서 센터로 45g에서 180g까지. 그러고 나서 2분 때 다시 한번 180g 부어주, 다시 한번 45g 부어줘서 225까지.
225. 그래서 총 추출 시간은 뭐 2분 30초에서 아니면 뭐 2분 50초까지 가져가거든, 이 레시피는. 그냥 물을 5번 붓잖아. 4번이 아니라. 그러네. 많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도 뭐 나는 애초에 조금 길게 가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2분 40초에서 3분 10초까지도 괜찮아,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센터푸어 마지막에 2번 15g, 225g. 그렇지. 15g 225. 물 온도 나는 보통 92도 쓰는데 94도로 맞춰 있길래 94도로 했고. 이게 신형 타입 A 레시피. 이걸 좀 쉽게 그냥 45g 5번. 뜸도 원래는 1분이었는데 1분 아니라 45g 5번을 붓는 대신에 첫 번째 2번이 사실상 뜸인 거야. 내 레시피로는 그냥 뜸을 더블 뜸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총 1분을 뜸을 둔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얘는 뭐 한 3분 25초 정도에 다 끝나겠다. 근데 나한테는 특히 이렇게 밀도가 높은 워시드 커피에서 이 정도 추출 시간 나오면 나한테는 괜찮아. 나한테는. 아마 추출 커피 베드가 계속 뚝뚝 떨어질 거야, 온도가. 쟤 때문에. 여기 직방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94도. 그 엔간해서 플라스틱은 괜찮아.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추출 속도가 떨어지거든. 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추출 속도 빨라지고. 그래서 얘는 되게 느렸는데 특히 후반부에 그냥 괜찮아, 맛있을 거야. 와, 냄새 미쳤는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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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가미보다 훨씬. 그러니까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 로스팅이 제대로 됐고,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이잖아. 진짜 라이트하게 볶잖아, 너가 스타일이. 이런 애들은 애초에 뒤에 추출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성분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 와우. 질감도 너무 실키하고 달고 지금 미쳤잖아. 풍미가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추출 시간이 지금 거의 4분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달잖아. 와. 신형 타입의 이론은 추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오, 대박이다. 한 방이잖아, 한 방. 뭐 잡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방에 내렸잖아. 분수도 너가 해줬고. 근데 이렇게 로스팅이 잘 된 커피를 로스팅이 잘 되고 레스팅도 잘 되고, 너 커피는 난 진짜 최소 2주, 3주 이렇게 가면은 포텐이 더 터진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가고 굵게 갈고 그냥 이러면 맛있게 나와. 훨씬. 그지? 오리가미 레시피보다 훨씬. 아니, 까는 게 아니라 진짜 훨씬 풍미가 되게. 그치? 풍부하고 그리고 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거부터 시작해서 비는 느낌이 아예 없어. 그리고 뭔가 그 이전에 내렸던 것랑 좀 다른 게, 이전에는 약간 침출 느낌이 좀 맞아. 질감도 약간 떨어지고. 맞아. 근데 그게 없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마셔봐. 이 맛의 선명도도 너무너무 뚜렷하게 자스민도 나오고, 가지고 있는 스톤 프루트도 나는 이 질감, 애프터에서 나오는 이 실키한 이 질감이 진짜 대박이라 생각하거든. 와, 내렸던 아구아카 때 중에 제일 괜찮아. 그지?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딱 3주네. 6월 13일 그래, 로스팅이야. 딱 3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오래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너 2, 3주 커피가 때가 우리 커피 피크긴 해. 피크, 그지? 그니까 진짜 그래서 간혹 문의 주시거든. 언제까지 먹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먹으면 제일 좋아요? 했을 때 적어도 일주일이고 길면 2, 3주 보시고 천천히 드셔라라고 나는 일주일 안 된다 생각해. 나는 그냥 닥치고 2주 기다리라고 해야 된다 생각해.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라이트 로스팅. 그리고 심지어 라이트가 여기고, 한국에서 라이트라 주장하는 애들이 그냥 여기 있다고 하면은 너는 이쪽에 있어.
진짜 라이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3주 정도 돼야지 안정화가 제대로 되고 추출도 그나마 제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 그 전에 먹으면은 이 맛이 나오질 않지. 이제는 이렇게 딱딱하고 밀도 높은 게이샤도 그냥 굉장히 단순한 레시피로 이렇게 맛있게 낼 수 있다. 와. 한번 내려줘. 오리가미를 내려줘. 그래서 사실 얘도 지금 TDS 찍어보면 1.3 나올까 말까 할 것 같거든. 1.3? 근데 지금 떨어지는 얘를 보면은 처음에 떨어지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감이 온단 말이야. 어느 정도 찍힐지. 근데 얘는 1.2도 안 찍힐 거야. 내 생각에는. 근데 이런 커피들이 제대로 나오려면 이런 커피들이 추출 수율이 17, 18%가 찍히면 그레인이 또 맞아. 그레인이 또 언더 액스트랙션이 나면 그레인이 뜬단 말이야. 그런데 그레인이 뜨면 사람들이 이거 언더 아니야? 로스팅 언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추출이 언더인데 로스팅 언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추출 수율을 19, 20, 21 어떨 때는 23, 2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그레인이 사라지고 폭발적인 향미들이 나오는 거지. 봐봐, 지금 여기가 다 안 빠졌는데 뺀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그냥 뺀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안 빠진다고 시간을 보고 빼면 일관성도 놓치는 거야. 약간 떨어지긴 하죠. 그지? 아무리 육안적으로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잔이 많이 뜨거워서 좀 식혀. 괜찮아. 따뜻한데? 뜨거울 텐데. 머신 위에 있었던 거? 같은 잔 있지? 지금 오리가미에서 나오는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줘봐. 그냥 티 같아. 그냥 티 같고, 약간 비는 느낌도 그치?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삼키고 나서 뒤에 남는 애프터가 약간의 이런 옥수수 시험차 같은 그치, 그런 뉘앙스가 있어. 그런 뉘앙스랑 약간 느글거린단 말이야, 이게. 이게 이렇게 노르딕 스타일로 진짜 극 약배전으로 볶았을 때 추출이 덜 뽑히면 이런 느낌이 나는 난다고 생각해.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초반에 치고 올라오는 이 시트러스 계열의 산미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조금 더 압도적으로 느껴지잖아. 느껴지긴 해. 그 처음에 치고 올라오는 시트러스가 한번 쑥 치고 그냥 꺾여. 그냥 쑥 꺾여. 그에 비해서 얘는 시트러스도 올라오고 어마어마하게 복합적으로 화이트 플라워럴도 계속 올라오고 뒤에서 스톤 프루트도 치고 올라오고 블랙티 느낌 있지? 질감적으로도 너무 실키하지? 브라운 슈거 같은 굉장히 바디감도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꽉 차 있어, 확실히. 뒤에 흥에서 조금의 드라인 같은 껄끄러움도 남고 얘는 지금 이 오리가미 좀 덜. 그렇지, 얘는 좀 덜 있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나는 단맛이라고 생각해. 그냥 설탕물 같이 해, 설탕물. 꽃차에다가 설탕물 섞은 맛이 나.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 대중들한테 이런 커피를 소개할 때는 아무리 이런 티라이크함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일반 대중들이 선호하는 컵은 이런 거란 말이야. 조금 더 직관적이고. 맞아. 자, 다른 커피로 해보자. 얘는 확실히 아까 거보다는 추출 속도가 빠르네. 나는 여기 있는 물도 결국에는 컵 안에 있는 균형을 잡는 거기 때문에, 농도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빠질 때까지 냅두는 편이야. 얘도 더 꽉 차 있지. 더 꽉 차 있고 질감적으로도 좋고. 훨씬 이거는 취향 차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레시피가, 이 UFO 타이베이 레시피가 괜찮은 게 이게 너무 진하다. 맞아. 그러면 13.5g만 쓰면 돼. 그러니까 이런 커피를 가지고 도징을 그냥 줄여버려.
그래서 레이쇼를 늘리는 거야. 지금 13.5g만 하나 도징해 줄 수 있어? 분사도 똑같이 하고 13.5g. 다른 거는 다 똑같이 해도 되고 그냥 분쇄도를 더 키워도 되는데 나는 분쇄도를 더 키우는 거면은 캐릭터가 좀 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도징을 줄여 13.5g. 그러면은 1대 16.6이 돼. 그래서 길게 가져가는 거지. 이 두 개는 확실히 더 꽉 차 있지만 취향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치. 어떤 사람은 이게 더 맛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한테도 이 커피는 사실 인텐시티가 좀 더 너무 세. 쎄. 조금 덜 셌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그냥 레이쇼만 늘려버리는 거야. 바리스타들이 분쇄도 조절하고 물온도 조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도징만 줄이면은 끝인 거야. 그래서 한번 마셔보자. 어떤 차이 나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물줄기를 잘 봐봐. 내가 내린 물줄기를. 가운데에서 얇게 시작해서 10g까지 그냥 가운데에다 뒀다가 나갔다가 35g 정도 됐을 때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 그래서 가운데 시작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30초 기다렸다가 다시, 그리고 이 가운데가 너무 파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가운데 수위를 한번 확 올려줘. 그래서 가운데 수위를 여기서 한번 확 올렸다가 다시 바깥으로 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해서 커피 배드를 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균일한 모양이 나올 테고, 여기서도 또 너무 가운데가 너무 파인다. 그러면은 바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안으로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지. 근데 아까보다는 이쪽에 커피가 지금 좀 더 있지만 그래도 가운데가 너무 움푹 파이진 않잖아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나가줬다가 완전 엣지까지는 가지 말고 들어오는 식으로. 왜냐면 완전 엣지에는 어차피 커피가 너무 없어. 그런데 커피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물을 그대로 부으면 얘네들만 과다 추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커피가 떫은 맛이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워낙에 애초에 UFO 자체가 커피 배드가 얇기 때문에 오리가미에 비해서는 그냥 가운데에다가 막 부어도 훨씬 더 균일한 추출이 일어난단 말이야. 커피 배드가 얇아서, 플랫 바텀 같이 얇아서. 오리가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만 부어주거나 하면은 제대로 기본이 다 일어나지가 않고 커피가 다 제대로 못 젖진 않는데, UFO는 배드가 얇아서 그래서 다 잘 젖어. 그래서 마지막 두 번은 그냥 센터포어로. 센터포어 할 때도 플로레이트는 한 4g. 얘를 한번 먹어보고, 맞지? 이게 UFO 1대 15 맞지? 그리고 이거 한번 먹어봐. 그렇지? 훨씬.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농도만 좀 잡히는 거거든. 이렇게 먹으니까 얘가 약간 뭉쳐. 노트 자체가 뭉쳐 있고. 많이 펼쳐져 있는 질감도 맛이. 약간 거칠어. 훨씬 펼쳐져 있고 후미도 되게. 농도가 이제는 편안하게 마실 수 있네. 일단 15는 좀 셌어. 초반에 많이 뭉쳐있잖아. 초반에 많이 뭉쳐있고 추출 속도도 이게 제일 빨랐지. 근데 추출 속도는 제일 빨랐지만도 불구하고 지금 농도감은 조금 과하게 제일 과해. 들어와. 그잖아. 과하게 들어와. 그게 왜냐? 지금 비율이 얘가 제일 낮잖아. 비율이 1대 14.4. 근데 추출 속도는 빠르니까 어느 정도는 균형감이 잡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치고 오는 농도가 과하게 들어오고 초반부터 꺼끌꺼끌함이 존재하는데, 이 꺼끌꺼끌함은 없는데 농도도 16.6 같은 경우에는 딱 맞고. 그래서 레시피가 이렇게 두 개야. 그러니까 레시피는 하나인데 심하다 그러면 13.5로 도징을 도징량 줄이면 줄이고. 끝이야. 되게 간단해. 궁금한 거 하나. 아 그럼요. 윌포들이 더 가학이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기본적인 저런 70도 코니컬 형태의 드리퍼에 비해서 각만 봤을 땐 추출이 제일 지연된다고 맞아요. 봐도 그렇게 인지를 맞아요. 하는데, 네네.
그렇게 그런 만드신 이유가 사실은 말씀하신 이런 그런 불균이란 추출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수위를 채워서 조금 더 침지 방식으로 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수위를 채워서 침지 방식이라는 것보다는 커피 베드의 깊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위는 저희가 분쇄도나 아니면은 물을 붓는 속도 이런 것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물을 부는 양. 예를 들어서 수위를 높이고 싶으면은 커피도 더 넣고 물도 콸콸 부으면은 수위는 쉽게 올라가요. 근데 수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각도가 80도로 채택을 한 이유는 가장 드리퍼 내부 안에 있는 커피 베드의 깊이를 얕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물의 에너지가 더 균일하게 전달이 돼요. 근데 물의 에너지가 더 잘 균일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면서 있어서 필터링이 되잖아요. 여가로 추출할 때 필터링이 되는데 그 필터링을 가장 많이 하는 필터링의 소스가 필터링을 해주는 게 이 종이 필터가 아니에요. 커피 베드 자체예요. 커피 베드, 갈려진 커피 원두들 자체가 필터링을 해요. 우리가 브리스타 필터 같은 것도 꺼내서 열어보면은 그냥 다 막 돌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필터링을 해요. 이거 자체가 필터링을 해주고 이거 자체에서 물을 부었을 때에 교반이 일어나는데 그 교반을 맞서서 싸우는 힘조차도 원두 입자들이 해줘요. 근데 여기서 커피 베드가 얇아지는 것도 도가 있다라고,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너무 얇아지면은 물 한 방울만으로도 교반이 너무 일어나요. 물 한 방울만으로도 교반이 너무 일어나요. 그랬을 시에는 우리가 물로 주전자를 통해서 물을 붓는데 그랬을 때에 물을 아무리 얇게 아무리 세밀하게 부어도 교반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는 만큼이 일어나요. 커피 베드가 너무 얇으니까 원두 입자들이 물의 교반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테스팅을 했을 때 벽면 각이 80도가 한계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UFO도 똑같고 그냥 오리가미도 똑같고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최소 1.5cm. 제가 테스팅을 했을 때는 최소 1.5cm의 커피 베드 깊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물이랑 닿았을 때에 입자들이 힘을 가지고서 불규칙하게 그리고 컨트롤이 불가능한 교반이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래야지 과다 추출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결국에 브루잉이라는 거는 이런 변수들을 바리스타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하건 간에 분쇄 입자도도 저희가 컨트롤하죠. 물 온도도 컨트롤하죠. 비율도 컨트롤하죠. 이런 것들을 환경을 컨트롤하는 게 브루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커피 베드 깊이를 가장 낮춰서 더 균일한 추출을 유도하고 그러면서 플랫 바텀 드리퍼의 뉘앙스인 질감과 단맛은 가져오되 코니컬 드리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산미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UFO 드리퍼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물의 수위나 이런 침출을 더 유도하기 위한 거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더 균일한 추출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네. 그리고 추출 속도도 미끄럼틀도 저희가 가파른 미끄럼틀을 따면 훨씬 더 빨리 내려가잖아요. 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추출 속도는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런데 이런 80도 변면각에 있을 때에 추출 속도가 지연되는 거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분쇄도를 조금 더 크게 가든지 아니면 추출 속도가 매우 빠른 필터들, 시바레스 페스트나 아니면 카펙사의 TH3 이런 애들을 조합을 시키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료 스타일의 드리퍼에서 유속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컨택 타임이라는 거를 확보를 할 때에 필터에서 나오는 유속으로도 컨택 타임을 잡을 수 있는데 분쇄도로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쇄도를
여기서는 13.25 갖고 EK 기준으로, 그리고 오리가미는 좀 더 가늘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퍼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이 구조, 이런 성향들을 잘 이해를 하고 커피에 맞게 때에 따라, 농도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보들과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바리스타가 더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셔보고, 방금 시현 씨도, 대표님도 먹고, 아 이건 조금 여기 꽉 차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농도가 조금 과하다, 이 커피에서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쇄도를 바꿀 수도 있고, 물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필터를 다른 걸로 쓸 수도 있고 한데, 가장 간단하게 물을 푸어링하는 것도 안 바꾸고 아무것도 안 바꾸고 똑같이 추출하되 비율만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비율만 늘리면은 뉘앙스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일단 뭔지, 그러면은 농도가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티라이크한 질감이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펼쳐져 있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을 선택을 했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 레시피를 쓰면 그냥 도직만 줄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들에 있어서 바꾸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네. 생긴 거는 코니컬인데 커피 베드 깊이는 플랫 바텀이거든요. 그래서 하리오랑 플랫 바텀의 딱 중간 지점에 맛이 나와요. 20g까지는 UFO에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의도한 추출은 12g에서 16.6g까지가 약간 베스트. 네네네. 그냥 비율만 높이고 물만 더 붓는다고 해서 똑같은 맛이 더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같은 맛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테스팅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레시피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끝. 와우.